안녕하세요. 오늘 애리조나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름철 건설 현장 이야기네요. KT 홉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음, 오전에 공사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SB 1182 법안인데요. 이제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여름 동안에요. 평일은 오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사가 가능해진 거죠. 오전 5시요? 와, 정말 이르네요. 이게 극심한 더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 소음 걱정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애리조나 도시의 한 절반 이상, 거기서는 이미 오전 5시 공사를 허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미요? 네, 주상원의원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 안전이랑 주민생활권 사이에서 좀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시작해도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아마 작업 효율성 같은 걸 고려한 것 같아요.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으니까 당장 올여름부터 적용되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이거 좀 답답한 이야기네요. 피닉스랑 투산 사이 I-10 도로에 설치된 먼지 폭풍 감지 시스템이요? 아, 네. 그 레이더 시스템. 5년 전에 설치했는데 이제 겨우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ARDOT, 그러니까 애리조나 교통부랑 국립기상청 간의 데이터 공유 합의가 늦어졌어요. 뭐 서류 작업 문제라고 하던데, 아, 행정적인 문제였군요. 네. 그런데 이제 겨우 데이터가 가기 시작하나 했더니 이번엔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레이더 데이터가 국립기상청에 도착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연이 된다는 거죠. 15분요? 먼지 폭풍은 정말 순식간인데 그 정도 지연이면 경보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요. 신속한 경보 발령에 아주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레이더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동안에도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들어갔거든요. 올해만 해도 거의 2만 달러 가까이요. 아, 정말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몬술 시즌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던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겠네요. 네, 시급하죠. ARDOT가 지금 레이더 공급업체랑 협력해서 그 지상 적어도 스캔 데이터만이라도 빨리 전송되도록 조정을 해야 해요. 국립기상청에서는 사실 그 지상 데이터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네요. 자, 다음은 경제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산 제품 관세가 잠시 인하됐다고요? 네, 90일간 한시적으로 인하됐는데 이것 때문에 애리조나 소상공인들이 아주 바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비어할트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리카 캠벨 씨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카톨릭 관련 상품, 특히 지저스 힐스라고 적힌 반창고를 파시는데 아, 반창고요? 네, 근데 이전에는 이 중국산 반창고에 붙는 관세가 100%가 넘었대요. 100%요? 와. 네, 그래서 주문을 아예 중단했고 재고도 거의 다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세가 잠시 인하되니까 이제 다시 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동시에 수입을 서두르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몰려서 해상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아, 설상가상이네요. 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해도 이분들처럼 소량 주문으로는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 수준의 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미국 내 반창고 제조업체랑 거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 캠벨 씨가 워싱턴 DC까지 직접 가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이랑 같이 가서 장기적인 무역 협상을 할 때 이런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길버트 주택가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뭐랄까 좀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길버트의 아도라 트레일스라는 주택가인데 인근 질라 리버 인디안 커뮤니티에서 넘어오는 소들 때문에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방목 소들이요. 소들이요? 주택가로요? 네, 소들이 넘어와서 막 조경을 뜯어먹고 도로를 막아서 교통 체증도 유발하고 심지어 곳곳에 배설물까지 남긴다는 거죠. 한 주민 인터뷰 보니까 온통 똥천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우. 아니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하는 책임은
오히려 주택 소유주에게 있고요. 아, 정말요? 법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구역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긴 했는데 그걸로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주민들은 이제 가축 방지턱 같은 걸 설치하거나 아예 이 오픈 레인지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법이랑 현실이 부딪히는 그런 사례네요. 그렇죠. 애리조나의 빠른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다음 자료가 인구 성장 동향이네요. 보니까 퀸크릭이 애리조나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미 인구조사 추정치인데요. 퀸크릭이 전년 대비 8.1% 성장해서 약 6,300명 정도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23위 수준이고요. 8.1%면 정말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카사그란데도 7.7% 성장해서 애리조나 2위, 전국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약 4,900명 증가했고요. 와, 피닉스는 어떤가요? 피닉스는 인구 수 증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많아요. 전국 8위로 한 17,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성장률로 보면 외곽 도시들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군요. 성장이 주로 피날 파운티 같은 약간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에 파운틴 힐스나 챈들러, 템피 같은 일부 이스트밸리 기존 도시들은 아주 소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고요. 흥미로운 변화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통안전 문제인데요. 좌회전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네, 이것도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교차로 충돌 사고의 60% 이상이 좌회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60%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아예 좌회전을 금지하면 교통 흐름도 더 효율적이고 이동 시간도 줄고 심지어 연료 효율성까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템피시의 토목 엔지니어도 그렇고 전 매사시장이었던 스콧 스미스도 그렇고 이게 대중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운전자들 습관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장 좌회전 못하게 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 예를 들어 피자 회전이나 유턴 구간 같은 걸 새로 만드는데 돈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요. 그래서 당장 실현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안으로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아, 네. 인디애나주 카멜시 사례가 대표적인데 거기는 신호등 교차로를 대부분 회전 교차로로 바꿨더니 부상 사고가 80%, 전체 사고가 40%나 줄었다고 보고했거든요. 와, 효과가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좌회전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회전 교차로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